오싹오싹 팬티. 글 에런 레이놀즈. 그림 피터 브라운. 출판사 토토북. 토끼 제스퍼는 새 팬티가 필요했어요. 목요일에 엄마는 제스퍼를 데리고 속옷 가게에 가서 평범한 흰 팬티 세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계산대로 가는 길에 제스퍼는 기막힌 걸 발견했는데, 공포의 초록 팬티, 소름 끼치는 으스스함, 무시무시한 편안함, 이렇게 굉장한 팬티가 있다니. 엄마,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제스퍼가 엄마를 졸랐어요. 글쎄, 좀 으스스해 보이지 않니? 엄마가 말했어요. 저건 으스스한 게 아니에요. 멋진 거죠. 엄마, 난 이제 아가가 아니라 다 큰 토끼라고요. 제스퍼가 말했어요. 결국 엄마도 오싹오싹 팬티 한 장을 사주기로 하셨답니다. 그날 밤 제스퍼는 멋진 새 팬티를 입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복도에 불 켜놓을까? 아빠가 물었어요. 아빠, 난 이제 아가가 아니라 다 큰 토끼라고요. 제스퍼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방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때 제스퍼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팬티가 빛나고 있었어요. 유령처럼 으스스한 초록빛으로요. 제스퍼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불도 뒤집어 썼어요. 베개로 얼굴을 덮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으스스한 초록빛은 가릴 수 없었으니까요. 제스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평범한 흰 팬티로 갈아입었어요. 오싹오싹 팬티는 세탁바구니 맨 아래에 쑤셔 넣어 버렸죠. 마침내 제스퍼는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오싹오싹 팬티를 입고 있지 뭐예요? 제스퍼는 팬티를 얼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제스퍼는 다 큰 토끼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싹오싹 팬티에 실증이 났을 뿐이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제스퍼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끼익끼익, 벅벅, 벅벅 하는 소리가 서랍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스퍼가 조심조심 서랍을 열었더니 팬티가 돌아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팬티는 으스스한 초록빛을 뿜어내면서 서랍에서 제스퍼를 빤히 올려다 보았어요. 제스퍼는 잽싸게 서랍에서 오싹오싹 팬티를 낚아챘어요. 그런 다음 커다란 우편봉투와 우표를 가져왔어요. 중국으로? 잘 가, 오싹오싹 팬티야. 제스퍼는 우체통에 우편봉투를 넣었어요. 이튿날 아침 제스퍼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팬티가 또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건 젓가락? 무슨 수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싹오싹 팬티는 중국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기념품까지 챙겨서 말이에요. 제스퍼는 싹둑싹둑 잘 드는 엄마의 재봉 가위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하신 가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급한 응급 팬티 상황이니까요. 드디어 오싹오싹 팬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잠잘 시간이 되자 제스퍼는 조심조심 속옷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서랍 안에는 평범한 흰 팬티들만 들어있었지요. 침대 밑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전등갓도 휘리릭 흔들어 보았어요. 휴, 오싹오싹 팬티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스퍼는 마음이 놓여서 귀를 매만지러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팬티가 돌아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스퍼,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빠가 물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제스퍼가 대답했어요. 다 큰 토끼는 자기 팬티 같은 걸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제스퍼는 팬티를 움켜쥐었어요. 창고에서 삽판자루도 가져왔죠. 그런 다음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제스퍼는 동글동글 언덕에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언덕 꼭대기에서 제스퍼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구멍 안이 컴컴해질 때까지 땅을 팠어요. 깊게, 더 깊게. 팬티가 다시는 얼씬도 못할 만큼 깊이 또 깊이 팠어요. 제스퍼는 그 깊은 굴에 팬티를 던져 넣었어요. 저 까마득한 바닥에서부터 빛이 새어 나왔어요. 유령처럼 으스스한 초록색 불빛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스퍼는 살금살금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요. 그렇죠. 제스퍼는 조심조심 손잡이를 잡았어요. 제스퍼는 살짝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범한 흰 팬티들 뿐이었어요. 제스퍼는 씩 미소를 지으면서 불을 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깜깜했어요. 아무리 다 큰 토끼한테라도 말이에요. 제스퍼는 불을 켰어요. 아무 빛도 나지 않는 평범한 흰 팬티를 내려다보다가 제스퍼는 뭘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오싹오싹 팬티에는 흙이 좀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방 안을 은은한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었어요. 이튿날 제스퍼는 모아둔 용돈을 들고 혼자 속옷 가게로 갔어요. 다 큰 토끼답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제스퍼는 조금 더 무섭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제스퍼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오싹오싹 팬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드디어 자기를 조금도 겁내지 않는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오싹오싹 당근. 글 에런 레이놀즈. 그림 피터 브라운. 출판사 주니어 RH 코리아. 토끼 제스퍼는 당근을 정말 좋아해요.
깡충폴짝 들판에서 자라는 당근은 그 중에서도 최고지요. 통통하고 아작아작하고 게다가 공짜거든요. 제스퍼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다가 당근 몇 개를 뽑아 먹었어요. 야구 연습을 하러 가는 길에도 몇 개를 캐서 먹었죠.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어김없이 먹었고요. 당근은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았답니다. 수상한 당근들이 쫓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스퍼가 처음 낌새를 챈 건 동쪽 마을 토끼들과 야구 시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경기에 이긴 것을 축하하려고 당근을 쏙 뽑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바스락 바스락 쓱쓱. 그건 바로 당근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제스퍼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면서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그날 밤 제스퍼가 이를 닦고 있는데 으아, 저건 제스퍼는 고개를 획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제스퍼는 애써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칫솔을 주웠어요. 그런 다음 불이 나게 침대로 달려갔지요. 다음 날 아침 제스퍼는 깡충폴짝 들판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어요. 살며시 팔을 뻗어 당근 2개를 쏙 뽑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작 당근 하나를 깨물어 보았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 으스스한 당근이라니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 창고에 무서운 당근이 있어요. 엄마는 조심조심 창고 문을 열었어요. 무서운 당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평범한 당근도요. 세상에 무서운 당근 같은 건 없어.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날 밤 제스퍼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쌕쌕 씩씩. 그러더니 갑자기 벽에 으아, 오싹한 당근이다. 아빠! 제스퍼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제스퍼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얼른 불을 켰어요. 아빠와 제스퍼는 침대 밑을 살펴보았어요. 오싹한 당근은 없었어요. 벽장 속도 살펴보았죠. 오싹한 당근은 없었어요. 서랍도 하나하나 다 열어 보았어요. 어디에도 오싹한 당근은 없었어요. 그냥 나쁜 꿈을 꾼 것뿐이야. 이제 그만 자렴.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제스퍼는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으스스한 당근들이 슬금슬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틀렸어요. 오싹오싹한 당근은 진짜로 있어요. 게다가 제스퍼 뒤를 쫓고 있다고요. 오싹한 당근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아, 그래. 이 방법이 좋겠어. 제스퍼는 기막힌 계획을 세웠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자 이것저것 챙겨들고 깡충폴짝 들판으로 향했지요. 으이짜, 으이짜, 영짜, 으이짜, 으이짜, 으이짜. 들판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 제스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당근들이 살금살금 다가오지 않았어요. 당근 그림자도 어른되지 않았지요. 제스퍼의 옴짝달싹 계획이 맞아떨어졌어요. 오싹오싹 당근은 이 들판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자 깡충폴짝 들판의 당근들은 야호! 당근들의 오싹오싹 계획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렇고 말고요. 이제 토끼 제스퍼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2번 다시는요. 오싹오싹 크레용. 글 에런 레이놀즈. 그림 피터 브라운. 출판사 토토북. 토끼 제스퍼는 공부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수학 점수는 엉망이었고 받아쓰기도 맨날 틀렸죠. 제스퍼가 자신 있는 과목은 딱 하나, 미술뿐이었어요. 제스퍼는 정말이지 공부가 어려웠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제스퍼는 웬 크레용을 발견했는데 보라색의 새 것처럼 끝이 뾰족하고 완벽한 크레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제스퍼를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받아쓰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제스퍼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당근밭에 무슨 일이가 시작하지 뭐예요? 다 보고 나니 너무나 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쓰기 시험은 최악이었어요. 단 한 문제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스퍼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제스퍼는 크레용을 집어 들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맞는 답을 척척 쓰기 시작했어요. 제스퍼 받아쓰기. 초록빛 팬티. 내 몫에 삶은 당근. 채점이 끝났어요. 제스퍼는
100점을 받았어요. 칭찬 스티커도요. 크레용은 어쩐지 신나 보였어요. 제스퍼는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저녁을 먹은 뒤 제스퍼는 플레이버니 3 게임기를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학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아빠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스퍼가 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때 제스퍼는 보았어요.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드는 보라색 글씨를요. 플레이보니 3를 잘하면서 수학도 잘하고 싶어? 3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제스퍼는 벌써 잠들어 있었죠. 한 손에 게임기를 든 채로요. 다른 손에는 보라색 크레용이 쥐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담임선생님이 수학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제스퍼는 더럭 겁이 났어요. 제스퍼는 연필을 찾아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에 잡힌 건 바로 크레용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수학이 쉽게 느껴졌어요. 두 자릿수 빼기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려운 곱셈과 나눗셈도 척척할 수 있었죠. 크레용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쪽지 시험이 끝나고 난 뒤 제스퍼는 뭔가 보았어요. 책가방에 보라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제스퍼, 크레용 영원히. 제스퍼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았어요. 다음 날은 포스터 그리기 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스퍼는 대회를 위해 몇 주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완성이에요. 그때 보라색 크레용이 또르르 책상 위로 굴러왔어요. 저 혼자서요. 제스퍼는 애써 무시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마. 제스퍼는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얼른 책상 위에 쓰인 글씨를 지운 다음 크레용을 필통에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에 관한 건 다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섬뜩한 걸작이었어요. 온통 보라색으로 가득한. 제스퍼, 정말 멋진 작품이야. 네가 봐도 자랑스럽지? 미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스퍼는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하고 오싹오싹 했어요. 제스퍼는 집에 오자마자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에 크레용을 넣고 자물쇠로 꼭꼭 잠가 버렸어요. 기분이 나아진 제스퍼는 얼른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거울에 엄청 크게 넌 내가 필요해. 그리고 필통에는 오싹오싹 크레용이 들어 있었어요. 크레용은 제스퍼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제스퍼는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을 뚝 부러뜨려서 두동강 크레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였어요. 그런 다음 엉망이 된 크레용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밤 제스퍼는 모처럼 편안하게 꿀잠을 잤답니다. 이튿날 아침 제스퍼가 눈을 떠보니 벽에 엄청 크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제스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전교 1등으로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오싹오싹 크레용이 있었어요. 보라색의 새 것처럼 뾰족하고 완벽했어요. 하루 종일 제스퍼가 무엇을 하든 오싹오싹 크레용이 곁에 있었어요. 아주 기쁜 표정으로요. 제스퍼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는 손에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으로 제스퍼를 뽑았을 때는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노력 천재. 학교에서 특별 행사를 열어 제스퍼를 축하해 주었을 때는 강당 의자에 있었죠. 이제는 누구도 크레용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스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을 변기 속으로 던졌어요. 크레용은 물 위를 빙그르르 돌았어요. 크레용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스퍼는 보았어요. 변기 안쪽에 쓰여 있는 보라색 글씨를요. 내가 감히 어쩌겠다고. 하지만 제스퍼는 감히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당근밭에 무슨 일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스퍼는 받아쓰기 공부를 했어요. 제스퍼는 가끔씩 필통을 힐끗 거렸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변기 뚜껑도 획 젖혀 보았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초조하게 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받아쓰기 시험에서 제스퍼는 내 몫을 잘못 쓰고 말았어요. 하지만 삶은 당근은 바르게 썼어요. 제스퍼는 70점을 받았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 받은 점수였으니까요. 제스퍼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머나먼 곳에 오래된 하수관이 있었어요. 보라색 크레용은 멀리 저 멀리 흘러갔어요. 느릿느릿 조용하게. 크레용은 여기저기를 떠돌았어요.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주를.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앞으로 절대 말썽을 일으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펠리컨 엘리엇이 집에 가는 길에 웬 크레용을 발견했는데 보라색의 새 것처럼 끝이 뾰족하고 완벽한 크레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엘리엇을 만나서 행복해 보였답니다.
여기저기야. 그러나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겨. 제스퍼의 마음 오싹해져만 가. 오싹오싹해요 너의 마법 속에. 제스퍼는 깨달아 진짜 중요한 건 괴로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제스퍼는 자신감을 찾고 꿈을 그릴 수 있어. 오싹오싹해요 이젠 안녕. 토끼 제스퍼는 깡충 폴짝 들판의 당근을 너무너무 좋아해. 통통한 당근을 쏙쏙 뽑아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먹으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러다 어느 날 당근들이 상해. 오싹오싹 당근들이 나를 쫓아와. 여기저기 무서운 그림자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 오싹오싹 당근들아 오싹오싹 당근들아 왜 날 쫓아오는 거니.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제스퍼는 울타리를 세워 오싹오싹 당근들을 가두고 제스퍼는 안심했지. 오싹오싹한 당근들은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오싹오싹한 당근들아 이제 안녕. 난 토끼 제스퍼야. 토끼 제스퍼는 깡충 폴짝 들판의 당근을 너무 좋아해. 통통한 당근을 쏙쏙 뽑아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던 어느 날 당근들이 이상해. 오싹오싹 당근들이 나를 쫓아와. 여기저기 무서운 그림자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 오싹오싹 당근들아 오싹오싹 당근들아 왜 날 쫓아오는 거니.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제스퍼는 울타리를 세워 오싹오싹 당근을 가두고 제스퍼는 안심했지. 오싹오싹 당근들은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오싹오싹 당근들아 이제 안녕. 난 토끼 제스퍼야. 오싹오싹 당근들아 이제 안녕. 난 토끼 제스퍼야. 토끼 제스퍼는 깡충 폴짝 들판의 당근을 너무 좋아해. 통통한 당근을 쏙쏙 뽑아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던 어느 날 당근들이 이상해. 오싹오싹 당근들이 나를 쫓아와. 기저귀 무서운 그림자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 오싹오싹 당근들아 오싹오싹 당근들아 왜 날 쫓아오는 거니.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나는 그저 당근을 먹고 싶은 토끼야.
토끼 제스퍼는 깡충포짝 들판의 당근을 너무 좋아해. 토끼 제스퍼는 깡충폴짝 들판의 당근을 너무 좋아해. 통통